우리 김 대표님은 편지지로 형으로 돼 있는 거에 투표를 하셨던데 분명히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그건 무효고 원고지형이 진짜 투표지다. 근데 나는 분명히 편지지형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아 이제 이런 운동을 하셨군요. 시민운동을. 그래서 이거는 나라 이렇게 해서 이 선거라는 거는 민주주의에선 꽃이 아니라 이게 근본 아주 근본입니다. 뿌리죠. 이게 잘못 썩으면 썩은 꽃이 되는 거죠. 벌레 먹은 장미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꽃이고 축제여야 할 뿐이지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좀 관심 그때부터 이제 그게 5구 대선입니까? 5구 대선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송을 이제 하면서 소송의 당사자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니까. 그래서 대표님은 이제 소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테 하신 거예요? 대상으로 그걸 피고로 삼고 대법원에다 했죠.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아주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권력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심판관인데 심판관이 약 3천여 명이나 되고 전국에 엄청난 조직인데다가 또 투표 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완전히 코끼리 코 같은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이 어느 정도로 위력이 강하냐 세냐. 우리나라 헌법이 큰 기관서부터 중요도에 따라서 1장, 2장이 국민과 국가고요. 3장이 입법부, 4장이 행정부, 5장이 사법부, 6장이 헌법재판소, 7장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 그만큼 7번째로 중요한데 따지면 기관 중에서는 5개 총 5번째로 중요한 기관,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막상 이게 소송을 하다가 보니까 심판관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고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심판이 경기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가 뭐 11명씩 한다고 치면 심판이 봐서 저쪽이 너무 좀 3대0으로 이기고 있다. 거기는 지고 있는 쪽에다가 코치라는 거죠. 야, 좀 완력을 써도 괜찮아,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심판이 경기를 운영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근데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쭉 진행해 왔다는 거죠.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아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데 그 투표용지 그거 하나로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죠. 소송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는 그냥 단순히 소송만 했는데. 사례고. 네, 사례인데 해보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죠. 약한 증인 신청. 1,700명으로든 각 다 진술을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하고 했는데 원래는 이게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짧고 6개월 또 6개월에 다 끝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2년이 가도 재판을 열질 않아요. 그냥 멋대로 그냥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가다가 증인 신청. 그럼 증인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받아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받고 그냥 심리로 들어가서 심리도 뭐 거의 안 하고 막바로 기각 판결을 내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 이건 너무 국민 된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재심 청구도 하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입법이라는 거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심폐 기능입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인데다가 이 심장과 이 열정이 다 거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 하면 머리, 두뇌. 이제 뭐 컴퓨터죠. 세포를 다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 하면 전 몸입니다. 팔다리, 장, 오장, 육부 전부 이제 행정부인데 이 사법부가 머리가 이제 전부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머리 부분이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도 사법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의 선거관리위원회도 네. 준 사법기관입니다. 네, 그렇죠. 헌법에 5장 주에 포장되어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세 개가 사법기관인데 네. 이 세 개가 사법기관으로서 가장 인원이 많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많고 선거가 이제 전국적 규모가 많다 보니까 네. 심판을 하는 이 심판관들이 이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법관 출신들의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위원들이죠. 그리고 전부 법관들이 지방에 네. 구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겸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판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후보자 간의 다툼은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건 당연하죠. 네. 근데 자기들이 피고가 되는 경우는 자기가 자기 판단하는 거니까 절대로 패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심판들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은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방호벽을 법관들이 하고 있다. 사법부에서 하고 있다.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줄여서 공명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명선거감시연합회 여기도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철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거 이렇게 관리에 대해서 시민단체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네. 계기가 있습니까? 예,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당연히 정치에 이제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야 되는데 네. 그 전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썼죠. 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나면서 온 나라가 그냥 술렁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5구 대선이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대선에서 저도 분명히 표를 바꿔치기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분명히 편지지형으로 했는데 네. 원고지형이었는데 왜 편지지형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방적인 이제 결정으로 네. 항의를 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당선 무효 소송을 이제 제기했죠. 그 참고로 그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이런 게 이제 편지지형입니다. 줄이 이렇게 쭉쭉 간 게. 그런데 원고지형이라는 건 줄이 아니라 칸이 좀 이렇게 있는 게 예. 원고지 형태 아시죠? 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선거 투표용지에 원고지형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김 대표님은 편지지로 형으로 돼 있는 거에 투표를 하셨던데 분명히 분명히 투표를 했는데 나중에 그건 무효고 원고지형이 진짜 투표지다. 근데 나는 분명히 편지지형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운동을 하셨군요. 시민운동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 선거라는 거는 민주주의에선 꽃이 아니라 이게 아주 근본입니다. 뿌리죠. 이게 잘못 썩으면 썩은 꽃이 되는 거죠. 벌레 먹은 장미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꽃이고 축제여야 할 뿐이지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좀 관심 그때부터 이제 그게 5구 대선입니까? 5구 대선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송을 이제 하면서 소송의 당사자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니까. 그래서 대표님은 이제 소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한테 하신 거예요? 대상으로 그걸 피고로 삼고 대법원에다 했죠. 대법원에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아주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권력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심판관인데 심판관이 약 3천여 명이나 되고 전국에 엄청난 조직인데다가 또 투표 때는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완전히 코끼리 코 같은 그런 조직인데 그 조직이 어느 정도로 위력이 강하냐 세냐 우리나라 헌법이 큰 기관서부터 중요도에 따라서 1장, 2장이 국민과 국가고요. 3장이 입법부, 4장이 행정부, 5장이 사법부, 6장이 헌법재판소, 7장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관. 그만큼 7번째로 중요한데 따지면 기관 중에서는 5개 총 5번째로 중요한 기관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막상 이게 소송을 하다가 보니까 심판관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고 네. 엄청난 파워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심판이 경기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가 뭐 11명씩 한다고 치면 네. 네. 심판이 봐서 저쪽이 너무 좀 3대 0으로 이기고 있다. 네. 거기는 지고 있는 쪽에다가 코치라는 거죠. 야, 좀 완력을 써도 괜찮아,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심판이 경기를 운영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있을 수 없는 예. 일이죠. 아 근데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제 쭉 진행해 왔다는 거죠.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아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데 그 투표용지 그거 하나로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죠. 소송하는 예. 과정에서. 그 하나는 그냥 단순히 소송만 했는데. 사례고. 네, 사례인데 해보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죠. 약한 증인 신청. 1,700명으로든 각 다 진술을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하고 했는데 원래는 이게 공소시효가 굉장히 짧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특수공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짧고 6개월 또 6개월에 다 끝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뭐 2년이 가도 재판을 열질 않아요. 그냥 멋대로 그냥 막 끌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끌고 가다가 증인 신청. 그럼 증인을 단 한 사람이라도 받아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 사람도 안 받고 그냥 심리로 들어가서 심리도 뭐 거의 안 하고 네. 막바로 기각 판결을 내릴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 이건 너무 국민된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재심 청구도 하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입법이라는 거는 우리 몸으로 따지면 네. 심폐기능입니다. 네. 국민을 대의하는 대의기관인데다가 네. 이 심장과 이 열정이 다 거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 하면 머리, 두뇌. 네. 이제 뭐 컴퓨터죠. 네. 세포를 다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 하면 전 몸입니다. 팔다리, 장부, 오장육부 전부 이제 행정부인데 이 사법부가 머리가 이제 전부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머리 부분이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도 사법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의 선거관리위원회도 네. 준 사법기관입니다. 네, 그렇죠. 헌법에 5장, 6장. 포장되어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세 개가 사법기관인데, 네. 이 세 개가 사법기관으로서 가장 인원이 많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많고, 선거가 이제 전국적 규모가 많다 보니까, 네. 심판을 하는 이 심판관들이 이 꼭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법관 출신들의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위원들이죠. 그리고 전부 법관들이 지방에 네. 구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들이 선관위 위원장을 겸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판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후보자 간의 다툼은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자기들이 피고가 되는 경우는 자기가 자기 판단하는 거니까 절대로 패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심판들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은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방호벽을 법관들이 하고 있다. 사법부에서 하고 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5장 사법부, 6장 헌법재판소, 7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이 사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접촉 여부만 이제 판단하니까 네. 주로 이제 좀 떨어져 있죠. 근데 이 사법부는 같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네. 사법부를 상대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이게 선거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다시 해달라. 네. 당선 무효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소송을 걸면 피고가 되는 피고가 바로 법관이기 때문에 판단을 거기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중앙선거관리가 패소한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해보니까 우리나라 제일 최고의 그 법무법인 로펌이죠. 네. 뭐 세종 법무부 세종이라든가 김현장이라든가 네.
그런 데에다 딱 위임해놔요. 그러고는 뭐 한마디로 이제 시쳇말로 그냥 일일이 재판에 가지도 않고 거기다 맡겨놓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싸우는 상대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유, 김현장하고 싸울 수 없지. 그러니까 율사들 중에서 네. 변호사랑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좀 변호 좀 하고 이거 좀 우리 위임하겠다. 법률 변호인 해달라. 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세종이라든가 김현장이 이런 데가 싸워야 되니까. 아니 그 선관위는 거기는 변호사들이 없나요? 변호사들은 없죠. 국가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의뢰를 해놓죠. 워낙 우리나라에서 최고 로펌에다가 시켜놓으니까 자기들은 뭐 전혀 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원고 측에 있는 국민들은 변호사가 안 덤비고 왜냐면 변호사도 해봐야 승산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그 조건이 이 심판관을 상대로 이제 소송해서 이긴다는 건 꿈꾸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딱 위반이 걸리면 재판을 안 해버려요. 그게 이제 5구 대선 같은 경우에 3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그냥 3년 거의 다 돼서 그냥 기각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는 공직선거법이 옛날에 부정부패 방지법이 이제 부정선거 방지법 이런 것들이 두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공직선거법이 됐는데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겁니다. 근데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공직선거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을 하는데 이걸 사법부가 관장을 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워낙 코끼리 같은 존재라 개 몇십 마리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그 개도 안 덤빈다 이거죠. 왜 전문 그 지식도 좀 약하고 공직선거법이라는 건 특수공법이라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입법부라는 데가 다 여기 약점이 잡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선거 비리 선거 부정 이런 게 다 코가 끼어 있으니까 코가 다 끼어 있어서 꼼짝 달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소불위의 무소불위의 정말 엄청난 권력이군요. 엄청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대로 이봉규가 그냥 사전 선거 부정이라고 이렇게 의혹을 막 해대니 참 그렇습니다. 이거 계란으로 바위 까기네. 치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워낙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코끼리나 이런 존재가 위법 탈법을 한다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위법 탈법 한다고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단정을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돼 있다는 이유, 배경 설명을 드리고 이제 왜 이 사람들이 부정이냐? 거기는 뭐 부정으로 판결 받아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부정이냐? 이게 그렇습니다. 전자개표기 관계가 일단 그 발단이 됐죠. 2002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시작한 전자개표기. 그래서 이제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사실은 그 전에 북한과 연결이 돼 있는 거는 최보식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기사에 상세히 나왔죠. 장치혁 고협 대표가 들어가면서 북한이 조정하고 있다는 아주 농후한 기운을 북한이 조정한다는 건 한국의 선거를 조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전자개표기가 도입되는 2002년도부터 사실상 한국의 선거에 개입해왔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해킹은 전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관계되는데 지금 요즘 와서 문제되는 건 또 화웨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웨이가 이제 미국에서 그만큼 다 안 된다고 퇴출하는데 한국은 그냥 쓰고 있고 요번에도 아주 4.15 총선에 화웨이 장비 썼죠. 독점 썼죠. 독점으로. 그래서 독점을 왜 화웨이 걸 독점을 쓰느냐, 왜 LG 걸 독점을 쓰느냐 하고 저희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했더니 얘기가 건너뛰는 겁니다. 했더니 이거는 뭐 그냥 정식으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한 거다. 변명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 왜
어마어마한 파워의 소유자니까 그 조달청에서 맡겼었으니까 상관하지 마시오. 우린 조달청에다가 정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달청에서는 얘기가 뭐냐면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LG가 예. 뭐 다른데 통신사 SK니 뭐 다 안 하고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또 단독, 통신사도 단독. 뭐 그 경쟁이 아니니까.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럼 뭐 조달청에서는 그 선관위가 그렇게 의뢰를 했으니까 서로 이제 서로 핑퐁을 치는데 의뢰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네. 따질 수도 없네. 따질 수도 없어요. 그랬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이제 왜 심판이 워낙 힘이 세지다 보니까 네. 국회가 꼼짝 못해, 뭐 국민이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전자개표기가 이제 발달이 되고 시작을 하다가 2013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되죠. 2012년도에 시작해서 2년 동안에 그 당시 이제 문희상 씨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이 사전선거라는 걸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전선거 제도가 도입되면 2014년 1월 17일부터 네. 본격 시행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는 다 사전선거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이 사전선거라는 게 어떤 것이냐. 전자장비의 도움 없이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부재자 투표를 없애버리고 사실상 사전선거에 다 포함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무 데서나 놀러 다니면서 찍을 수 있게끔 만드니까 뭐 이거는 전자장비가 다 완전히 지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사전투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게 사전선거제도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그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왜냐하면 비용 요소가 많더라고요. 예. 엄청나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가장 기본이 공직선거법의 기본이 선거인 명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동네에 산다. 그렇지. 그 선거인 명부가 정확하게 돼야 되고 그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는 곳은 구시군이다. 읍면동에서 올리고 네. 그러면 이제 구시군, 네. 구시군에서 이제 모든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서 통합인 명부만 중앙선거원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표 용지를 151조 1항에 보면 무조건 모든 투표 용지는 구시군에서 작성한다. 작성은 이제 인쇄하는 거죠. 네. 이제는 인쇄해서 읍면동에다가 보급해 준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거인 명부가 구시군에 있기 때문에. 근데 구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걸 모든 통제를 거기서 하고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아니면 투표권을 안 주는 거죠. 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중복도 피하고 온갖 그 공평을 기해할 보통 선거에 대한 모든 칼자루를 사실 선거인 명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시군에 주고 있는데 예. 같은 151조 6항에 예. 갑자기 사전투표라는 걸 이제 집어넣었죠. 네. 단 사전투표에 한해서는 사전투표 발급기에서 인쇄용지를 발급한다. 발급기에. 예. 그 발급기에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데 가도 사전투표소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자기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항상 나올 수 있다. 인쇄가 나오는 거예요. 쫙쫙 네. 나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엄청난 함정이자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게 이제 정말 그때부터 부정투표의 아주 효시처럼 됐죠. 예. 원흉이 됐고 이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중앙선거는 끝까지 지키고 있고 국민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 부정선거 관계 가지고 그냥 막 열을 내고 태극기 들고 아스팔트에서 울고불고가 됐습니다. 예. 이 사전 투표 제도를 이제 조금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요. 네. 야, 제가 지금 언뜻 드는 이유인데 네. 지금 저희가 사전선거 부정 의혹을 계속 이렇게 파헤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이걸 들고 일어나질 않아요. 네. 그러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선관위의 입법기관에 이 선거 당한 사람들이 약점들이 코가 다 끼어 있어서 여차하면 당선 무효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걸 이봉규 같은 놈들이 암만 지져대도 아유 괜히 내 선거 무효돼서
금배지 날라갈까봐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네. 예. 이제 알았네요. 예. 선관위에서 저 대한 얘기 나오면 안 해요. 하다가. 아니 지금 그래서 야당에서 통합당에서 안 나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왜 안 나서나 그랬더니 잘못 나섰다가 선거 무효가 돼가 자기 금배지가 날라갈까봐. 야 이제 알았다.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아니 그러네요. 아니 말씀 계속해 주죠. 그래서 사전 투표함을 폐지하고 전자개표기 폐지하자. 이걸 들고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법 개정을 해달라. 아니 논리야 뭐 더 이상 명쾌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QR 코드라는 건 법에 없다. 규칙에도 없다. 근데 QR 코드를 써고 이건 정말로 뭐 불법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니 QR 코드 쓰라는 무슨 법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 법에 하나도 없고 그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드는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는 있겠지. 거기도 없습니다. 그 시행 규칙에도 없는 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쓰는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아무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이 임의로 그냥 쓴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도장난이 있습니다. 도장이. 모든 투표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1인 1표제만큼 중요한 게 현장 확인 도장입니다. 그렇죠. 네. 투표 관리관이 그 도장 찍죠. 자기 도장 찍고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확인하지. 도장 찍고 이거 주는 거죠. 투표장 용지를. 그러니까 저 투표 관리관은 늘 선거인 명부가 대조하면서 그렇죠. 투표 한 장 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한번 나갔으면 끝이니까. 요런 게 기본 정신이거든요. 근데 요 기본 정신을 인쇄가 해서 나온다. 어기는 거죠. 현장에서 도장 찍지 않은 것이 그냥 인쇄가 돼서 나왔다. 그리고 개인 사인이어야 되는데 그 투표장에다가 등록한 사인. 그러니까 내 평상시 뭐 땅 사고 팔고 할 때 쓰는 도장 말고 선거용으로 딱 내가 쓰는 도장에 대해서는 등록해라. 그거 원칙 아니겠습니까? 등록한 도장을 써라. 관리인이 써라. 그리고 거기서 현장을 찍어주라는 뜻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법 정신입니다. 근데 이게 인쇄돼서 막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이거 사전 투표 관외 투표 얘기입니까? 아니면 관내 다 마찬가지. 사전 투표는 다 마찬가지. 사전 투표는 다 마찬가지다. 이게 여러분들 본선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본선거는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사인하고 투표용지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띄고. 띄고 받게 돼 있는데 사전 투표는 사전에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어디 갑니까? 그 투표 사전 투표 동사무소 갑니까? 어디 갑니까? 동사무소라든가 사전 투표소를 미리 공고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소로 가면 사전 투표 투표 용지 발급기가 쫙 나온다. 그래 담당자가 자기 도장을 찍고 발급을 해줍니다. 발급을 해준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쇄가 돼서 나와요. 그 요번에 4.15 때 아주 여실하게 또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사전투표용지가 생긴 이래 사전투표 제도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불법 탈법을 안 한 예가 없습니다. 계속 불법 탈법을 해요. 아주 그냥 큰 소리 빵빵 쳐가며 왜 소송을 하면 늘 이기니까. 그리고 늘 이기니까. 국회의원들은 소송도 못하고 소송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미치겠다 이거. 참 미치겠습니다. 이 11명 이상의 발의를 해야 국회 본안에 올릴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마다 쫓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전투표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이 전자개표기 없애자. 불란서 같은 데는 2017년도 5월 7일 날 투명 투표함을 썼다. 현장 수급하고. 근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이것도 우리도 없애자. 그래서 국민한테 정말로 이 투표 방법이 좋아도 국민한테 불신받으면 이걸 쓰지 말아야 되는 게 그렇죠. 그게 원칙인데 그렇게 불신을 받는데 굳이 이걸 꼭 써서 이득이 없지 않느냐. 화해의 장비로. 화해.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라도 이제 뭐 마이동풍이에요. 국회의원들 보고 그래서 요것만 없애자. 발의를 해달라. 11명한테 동의를 얻는데 2년 걸렸습니다. 2년. 야, 이거 참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얘기만 나오면 도망가요. 아니 잘못 걸리면 선거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당선 무효시켜 버리면은 야 이게 이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100만 명 있고 또 80만 명, 180만 명입니다. 근데 180만 명을 선출직 공무원이 다스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이고 선출직 공무원이 약 만여 명.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게 다 선출직 시장 군수 뭐 다. 그런데 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면서 선출직 공무원 알기를 완전히 지나가는 개로 하는 데가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군데입니다. 하기야 저 시청에 가도 시장 하면 전부 밑에 직원들이 벌벌벌 떨죠. 그렇죠. 인사권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그럼요. 그런데 선관위만큼은 선출직이 하나도 없는데 선출직 알기를 아예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네에 의해서 선출직을 날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날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조직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근데 실례지만 공명선거 캠페인 시민단체 하시기 전에는 원래는 뭐로 하셨습니까? 근데 법에 대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전 이제 우리 박사님처럼 저도 정치학과 출신인데 저는 뭐 이런 다른 사업도 하고 시 쓰고 시인입니다만. 그러다가 내 표가 도둑 맞는 걸 보고 여기에 뛰어들고 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공명선거 캠페인에. 예. 아이고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면서 정말 탄핵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가를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에 완전히 아주 꼼짝 못한 구조로 온 나라가 그냥 막 쓰나미처럼 쓸려가고 있구나.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으려니까 정치에 관심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높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눈에 보여요. 참. 이거